끝없이 펼쳐진 밀밭 위에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풍경, 찍었다 하면 작품이 될 것만 같은 최고의 사진 명소들이 즐비한 이곳, 발도르차 평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발도르차 평원을 대표하는 5군데 촬영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패키지 여행이 아닌 이상 렌터카를 이용해서 포인트들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실 초행길에 지도 보기도 바쁜데 처음 가는 길에서 포인트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효율적인 동선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주변의 풍경들을 눈에 담아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발도르차 평원의 아름다움에 온전히 빠질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3년 1월 31일에 토스카나 발도르차를 방문을 했고요. 전날 로마에서 출발해서 시비타디 반뇨레조에서 하룻밤 묵은 다음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토스카나 지역의 최적의 방문 시기는 4월에서 6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밀밭의 초록색이 가장 아름답게 유지되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겨울 비수기 1월 달에 다닐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행 전에는 사실 꽤나 황량한 풍경들 때문에 토스카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까 사실 우려도 했었는데요. 실제 도착을 해보니까 푸릇푸릇한 풍경들이 겨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둘러볼 동선은 5대 촬영 포인트를 포함해서 온천 마을로 유명한 반뇨비뇨니를 들러볼 생각입니다. 수많은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토스카나의 풍경이 SR2 국도를 따라서 차창을 스칩니다. 처음 방문할 곳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인 막시무스의 집으로 알려진 아그리투리스모 포기오 코빌리입니다. 벌써부터 저 멀리 독특한 사이프러스 가로수길이 보이네요. 안쪽은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유지인 만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반뇨비뇨니, 포기오 코빌리에서 차로 5분 거리로서 매우 가깝습니다. 반뇨는 이태리어로 목욕이나 목욕탕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시대부터 이용되었던 온천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소르젠티 광장에서는 직사각형의 커다란 노천 온천이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온천수가 용출되고 있더라고요. 광장을 벗어나면 고대 로마 시대 온천장 유적지가 나옵니다. 집채만한 바위를 깎아서 욕조를 만들고 거기로 온천수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갈래 물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발도르차 평원을 바라보면서 조격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를 달려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촬영 포인트로 이동해 봅니다. 반뇨비뇨니에서 산 퀴리코 도르차를 지나서
피엔차 방향으로 5분 정도 SP146 국도를 달리다 보면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쯤에서 이렇게 생긴 우측 도로로 접어드신 후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갓길에 주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포데레 벨베데레는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관광지마다 걸려있는 관광 엽서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사진이 바로 이곳의 풍경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실제로 막시무스 장군의 집으로 설정된 곳이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 방문했던 포기오 코빌리는 막시무스의 집으로 잘못 알려진 곳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만큼 한번 보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포데레 벨베데레 포인트에서 이제 피엔차 방향으로 2분 정도만 더 달리면은 체플 비탈레타 교회를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촬영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촬영 포인트 두 군데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합니다. 산 퀴리코 도르차에서 시에나 방향으로 SR2 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교량과 같은 다리를 하나 지나는데요. 여기에서 토스카나의 유명한 포토스팟인 치프레시 디 산 퀴리코 도르차와 서클 오브 사이프레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이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치프레시 디 산 퀴리코 도르차 옆으로 난 길을 따라서 10여 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은 서클 오브 사이프레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네요. 이제 병원 전체가 정말 누가 딱 꾸며놓은 듯이 굉장히 정갈하고 1월인데도 이렇게 파릇파릇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의 거대한 정원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발도르차의 5군데의 포토스팟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사실 엽서나 여행책에서 소개되는 여기 사진들은 대부분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포토스팟에서 줌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촬영한 사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200mm 정도 급의 망원 렌즈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챙겨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5mm 렌즈로 촬영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포토스팟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자 했던 그 풍경들은 사실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